이강인은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 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 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 PSG였다고 밝혔었습니다. PSG에서 챔스 경험 좀 하다가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토트넘, 에버튼전을 직관 갔던 이강인 선수. 마음 한편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르텐스포르트는 신입생 스타 이강인, 킬리안 음바페까지 넘어섰다 라며 이강인의 인기에 주목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PSG가 여름에 영입한 11명의 신입생 중 한 명이다. 그는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이적료 2천만 유로 약 287억 걸로 이적했다. 뛰어난 재능으로 평가받는 그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덕분에 PSG가 기록을 깰 수 있게 됐다. 음바페도 압도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는 PSG를 넘어 프랑스 축구계를 대표하는 최고 스타인데요. 이강인은 이미 그런 음바페와 비견되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유니폼 판매량에서도 음바페를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그안 홈페이지는 지난달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며 PSG에서는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보다 그의 이름이 더욱 눈에 띌 정도로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파르크 대 프랭스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조명했습니다. 또한 리그앙은 파리는 이강인에게 미쳐있다. PSG는 그가 지난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합류한 이후 음바페 유니폼보다 이강인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았다. 유럽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PSG는 진정한 슈퍼스타를 얻었다 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르파리지앵 역시 이강인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니폼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고 RTL 스포르트 소속 압델라 불마도 이강인의 유니폼이 음바페 유니폼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SG 토크는 이강인을 금덩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강인을 영입한 PSG는 금덩이를 얻은 걸지도 모른다 라며 결과적으로 이강인 영입은 성공이다. 이는 경제적 신중함, 스포츠적 비전 그리고 상업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 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엔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앙 올 시즌의 베스트 팀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 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